같은 놈이 그냥 너 같은 인간 쓰레기야. 치매 걸리신 93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제가 엄마 등골 빼먹고 사는 인간 쓰레기 새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막말을 했던 큰딸이 얻은 어머니의 집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가득하고 장판 밑은 물이 차 있으며 아침마다 빗자루로 날벌레를 쓸어 담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습한 냄새가 섞여 있는 그런 지하 골방에 어머니가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2018년부터 약 5년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당시 저는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돈을 잃었고 사업까지 접으면서 빚을 짊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속으로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알코올에 의지하며 버티며 살던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실패했고 그날 이후 연로하신 어머니를 보면서 힘들더라도 다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는 힘든 사실을 모두 숨겼기 때문에 부천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인 집을 구했지만 어머니께는 보증금 7천에 월 15만 원 내는 반전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다면 충격을 받으시고 쓰러지셨겠죠. 그 당시 제 상황이 이랬습니다. 생계를 위해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로 밤새 일했지만 월세와 빚을 갚으며 어머니와 생활하기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분가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월세가 지원되는 주거급여와 함께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식과 함께 살면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주소를 분리해야 했습니다. 먼저 어머님 명의로 월 10만 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방을 알아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살 집은 월세 45만 원 정도의 방 2칸짜리 집을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부천은 서울보다 저렴해서 월세 45만 원 정도면 나름 살만한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딸이 알게 되면서 어머니와 분가하려면 살고 있는 전세금을 반으로 나눠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큰딸은 왜 네가 전세금을 다 가져가고 엄마를 싸구려 지하방에 보내려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전세금이 엄마 돈이지 왜 네 돈이냐며 억지까지 부렸습니다. 큰딸 전정엑스는 자기 남편과 함께 예전부터 어머니와 친정 동생들을 무시하고 막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저에게 엄마한테 밥이나 얻어먹으며 평생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인간 쓰레기 새끼라고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어머니는 연세가 93세로 일을 그만두신 지 30년이 넘으셨습니다. 30년 전부터 수입이 없으셨고 재산도 없으십니다. 물론 제가 계속 모시고 살았습니다. 큰딸인 전정엑스가 드렸던 용돈은 설날, 어버이날, 어머니 생신, 그리고 추석 이렇게 1년에 딱 4번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상시의 생활비나 용돈은 일체 없었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 조금씩 더 드리기는 했지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치면 겨우 3만 원 정도의 적은 용돈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 돈으로 어머니가 생활하시고 전세금도 모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2018년 이전에는 10몇만 원에 불과했고 큰딸이 주는 용돈을 합쳐봐야 평균 1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2008년 이전에는 기초연금이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생활비의 용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과 큰딸이 주는 용돈을 합쳐봐야 한 달에 15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겨우 그 돈으로 제가 밥 얻어먹으면서 평생 어머니 등골을 빼먹으면서 살만한 어마무시한 금액일까요? 겨울에 한 달치 세금 내기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사시면 죽도 먹기 힘든 돈입니다. 도대체 어머니 등골을 어떻게 빼먹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막말을 할까요? 돈 몇만 원 드리는 가짜는 용돈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 정말 4차원적인 여자입니다. 오히려 제가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에서 조금씩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알뜰히 모으시다가 집을 이사할 때 보태시거나 제가 어려울 때 주시곤 하셨습니다. 엄마가 모으신 돈을 집었는데 보탰으니 당연히 전세금은 엄마 돈이다. 엄마가 모으신 돈을 내가 갖다가 썼으므로 평생을 엄마 등골 빼먹고 사는 인간 쓰레기 새끼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 10원도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10원이라도 가져갈까봐 아까워서 바들바들 떠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제가 잘못했다고만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머님을 호강시켜드리지 못하고 좋은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어머니께는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전정X한테 인간 쓰레기 새끼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아직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큰딸은 건물주로 수십억대 아니 그 이상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부자인 큰딸에게 생활비를 받으라고 생계급여를 중단시켰습니다. 즉 큰딸의 재산 초과로 생계급여 자격이 탈락되셨습니다. 제가 2023년 다시 모시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탈락되셨습니다. 의정부에 계시는 동안에만 제대로 생계급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딸에게 어머니의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큰딸의 남편이 이동X라는 인간이 네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하냐고 해서 제가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렇게 또 싸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단 10원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전화도 차단해버리고 받지도 않습니다. 큰딸 전정X, 둘째 딸 전순X, 그리고 그 남편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알리고자 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오늘부터 인간 말종인 두 딸의 사악한 모습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두 딸이 언제고 이 영상들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딸 전정X는 방어들 돈을 주면 모셔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막말을 들으며 싸웠고 결국 어머니는 의정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정X와는 의절을 하였습니다. 아니, 의절당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는 보증금 2천만 원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았고 어머니가 모으신 500만 원까지 합쳐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살 집도 얻어야 했기에 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2018년 4월 20일경 어머니는 86세 연세로 의정부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의정부로 가시면서 엄마가 없어야 네가 결혼도 하고 편하게 살지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일하고 집으로 오면
어머님이 안 계신 자리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지만 제가 올 시간이 되면 항상 앞치마를 두르셨고 주방에서 찌개나 반찬을 만드시다가 제가 들어가면 뒤돌아보시면서 아들 왔어? 밥 먹어야지 하시며 반기는 모습이 떠올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의정부로 가시기 전에 어머니는 상당히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로 가시고 3개월도 안 돼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지셨고 10m만 걸으셔도 주저앉을 정도로 쇠약해지셨습니다. 큰딸이 얻은 어머니의 집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가득하고 장판 밑은 물이 차 있으며 아침이면 빗자루로 날벌레를 쓸어 담아야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습한 냄새가 섞여 있는 그런 지하 골방에 어머니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등골이 옥삭할 정도로 습한 기운과 냄새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워낙 싸니까 보증금도 거의 없는 그런 월세집을 얻었고 제가 보내준 3천만 원은 자기들 급한 곳에 써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정X는 당시 힘든 상황이었고 자금이 당장 필요해서 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딸은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다시 집을 얻었습니다. 2천만 원의 월세 2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셨기 때문에 월세는 물론 생계급여도 그때부터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치료를 많이 받으셨지만 예전의 건강 상태를 다시는 찾지 못하시고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신세가 되셨습니다.